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 경남에서도 보수 지지층이 이탈한 것으로 드러나 내년 지방선거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김해 나전지구 토양오염 조사 결과 중금속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드러났습니다. 정부 경남청사관리소가 용역 근로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직접 한 정황이 드러나 불법 파견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경남혁신도시 시즌2 사업 준비에 경상남도와 서부권자치단체가 함께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대선에서 경남에도 탈보수 바람이 불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통 보수층의 지지를 받으면서 사실상 일당 독주 체제였던 경남의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좌불안석인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경남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0.51%, 만여 표에 불과합니다. 창원 5개 구 가운데 3곳, 김해, 양산, 거제 등을 중심으로 인구수가 많은 경남의 도시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앞섰습니다. 이 같은 바람을 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진보 정당 후보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독식해 왔던 이런 데서 상당히 이제 좀 변화가 있다는 걸 저희들 피부로 많이 느꼈고요. 그게 아마 표로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지방선거를 독식해온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대선 결과를 냉정히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희 당대 당의 전쟁이 안 될까 싶은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기존의 인물 가지고 안 된다 싶으면 새로운 또 사람들이 차출해야 안 되겠나 이런 것이죠. 경남 18개 시군단체장 가운데 한국당은 12명, 민주당 1명, 무소속은 4명입니다. 현재 경남도지사와 고성, 함안 군수 등 단체장 3곳이 공석인 것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의 탈보수 바람을 타고 경남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전과 수성의 싸움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3,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김해 나전 석산지구에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요. 토양오염 조사 결과 중금속 오염이 확인된 것은 물론이고 강알칼리성 물질로 범벅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7년 전 석산 개발이 끝난 김해 나전단지. 그런데 지난해 9월 되메우기 복원 사업 과정에서 각종 건축 생활 폐기물과 화학 슬러지가 집중 매립됐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모래 세척을 하면은 뻘을 못 띄울 정도 하루 종일 부었거든요, 폐기물을. 그러니까 가까이서 뭐가 막 작동을 하니. 동의대 분석센터가 지난달 이곳터 12곳에서 38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5곳에서 중금속인 납과 아연, 석유계 탄화수소 TPH가 주거용지인 일지역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8개 시료 모두 pH가 9.1에서 12.2까지로 식물 생육이 어려운 강알칼리성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준치 이하지만 자연계 희귀물질인 카드뮴과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도 검출됐습니다. 사실상 불법 매립이 확인된 셈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는 검출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반입된 오염원을 의심할 수 있다. 그동안 불법 매립은 없다며 업체 편을 들어왔던 김해 씨는 이제서야 토양 개선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토양 개선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하지만 이번 조사가 임의 조사인 만큼 앞으로 전수, 정밀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 그 과정에서 불법 매립에 따른 법적 책임과 정화 비용 등 책임 소재를 놓고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용역업체에게 사실상 근로자 해고를 압박한 정부 경남청사관리소가 고용노동부 조사 끝에 불법으로 드러나 해당 요구를 철회했는데요. 용역 근로자들에게 업무 지시도 직접 해온 것으로 드러나 불법 파견 의혹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주아 기자입니다. 용역업체에게 소속 근로자 교체를 강요하며 사실상 해고를 압박했던 정부 경남청사관리소.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용역업체의 인사권과 경영권에 간섭할 수 없다는 하도급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결국 교체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용역업체에 대한 갑질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메일함입니다.
청사 공무원이 작업 지시서라는 메일을 통해 상세한 업무 지시를 해왔고 직원들은 이에 대한 업무 결과 보고도 해왔습니다. 팀장들에게 작업 지시서 내지는 작업 요청서 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해서 작업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팀장들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좀 용역 내지는 이런 개념상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정부기관이 용역업체에게 일을 주고도 사실상은 파견업체 직원처럼 직접 일을 시킨 겁니다. 현행법상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기관이 2년 이상 고용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는 파견법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경남청사관리소는 업무 편의상 직접 업무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행법 위반인 것을 몰랐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메일을 주고받았다라는 거는 업무 편의상 진행된 부분인데 그 부분 자체도 이제 추후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정을 했고요. 9월 파견으로 저희가 이분들을 업무 지시하고 받으려고 할 생각도 없었고.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불법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경상남도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혁신도시 시즌2 사업 준비에 본격 나섰습니다. 서부경남자치단체와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서부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미령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대단지 클러스터로 확장시키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지역 발전, 지역 혁신의 거점이 되는 그렇게 혁신도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제가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하면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하겠다. 경상남도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의 출발점으로 서부경남 상생발전협의회를 꾸리고 서부경남 9개 시군과 11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나섰습니다. 인프라와 혁신도시의 소프트웨어를 완성하는 2단계 사업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서부경남의 시군 그리고 이전 공공기관을 연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체계적으로 시군과 공공기관의 협력 사업을 찾아내고 예산과 인력, 행정력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사안입니다. 학교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좀 더 체계적인 노력을 해서 빨리 많은 직원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또 문화와 지역 공동체, 농업 등 8개 분야에서 서부경남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성공적인 혁신도시 시즌2를 위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과 협력기관, 연구소가 위치할 수 있는 터를 추가로 확보하고 산학연 유치센터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망고와 파파야 등 열대 과일 가운데 국내산을 이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급속한 온난화 때문에 국내산 열대 과일의 수확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랏빛 애플망고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햇빛을 더 많이 받게 과일 아래 은박지를 깔아주고 선명하게 잘 익은 과일은 따냅니다. 이런 색상이 나면 맛과 향이 아주 좋은 거죠. 아열대 과일인 애플망고는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가 주산지지만 2000년대 들어 제주와 남해안인 통영에서도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플망고는 꽃이 피는 겨울부터 25도 이상 온도에서 넉 달 정도 있으면 이렇게 완숙된 상태로 가지에서 저절로 떨어집니다. 게다가 갈수록 더워지는 봄 날씨에 올해는 지난해보다 첫 수확도 빨라졌습니다. 낮에는 태양을 좀 많이 받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년보다는 한 20일가량 빨리 수확한 것 같습니다. 실제 통영의 5월 평균 온도는 약 50년 동안 2.3도가 올랐습니다. 1968년에서 88년까지는 0.7도가 올랐지만 96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동안은 1.6도나 상승했습니다. 갈수록 기온 상승이 빨라지는 겁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열대과일의 국내 생산량은 갈수록 늘어 2015년엔 1000톤을 넘어섰습니다. 기존에 재배했던 작목들이 기온온화에 따라서 북상하면서 그곳에는 새로운 대체 작목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온난화로 열대과일 재배 확대에 이어 수확 시기마저 앞당겨지면서 과일 재배 품목마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두 번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경찰 수사본부는 관리자급 사무실 5곳에 대해 8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돼 사고 현장을 제외하고 모든 작업장에서 작업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사고로 숨진 6명의 유족 모두와 합의를 마무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조직 개편안을 추진합니다. 먼저 청년층 실업 등에 대비해서 일자리 창출과에 창업 지원 담당을 두고 여성, 노인, 장애인 일자리 전담 조직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미래 융복합 산업과 소재 부품 담당을 신설하고 농어업과 ICT 신기술 접목을 위해 스마트 농정, 스마트 양식 담당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제35회 스승의 날을 맞아 경남 지역 각 학교에서 기념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김종훈, 박종훈 교육감은 김해 분성여자고등학교를 찾아 교사 학생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학생들이 만든 감사 동영상을 감상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참된 가르침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빛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해 옛 육군대학터에 조성되는 창원형 실리콘밸리 조성과 관련해 내년부터 국도 2호선 진입공사와 터 조성공사가 시작됩니다. 창원시는 옛 육군대학터가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그린벨트 해제 승인이 나면서 이곳에 연구 자유지역을 조성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창원형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사년이 진행한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며 복직을 명령하자 한국사년이 지난 12일 생산직 노동자 16명의 복직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오늘 한국사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산직 노동자를 원직이 아닌 연구개발센터와 영업부서로 배치한 것은 저성과자로 몰아 해고하려는 꼼수 복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창원시가 대중교통체제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창원 지역 시내버스의 안전사고가 최근 6개월 동안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시내버스의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4%와 32%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